여러분 안녕하세요. 건설안전공학 시간입니다. 저는 이번 학기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하게 될 건설안전공학을 담당하고 있는 최재남 교수입니다. 여러분들하고 강의실에서 이렇게 또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이렇게 강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참 화면 보고 여러분한테 이런 강의를 하려니까 저도 참 힘드네요. 저도 이게 처음 해보는 거라서 뭐 말도 잘 안 나오고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코로나가 좀 지난 학기 한 학기로 좀 끝났으면 했는데 이번 학기까지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 사태가 끝나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비대면 수업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참 애석하네요. 여러분들 얼굴도 못 보고 이렇게 강의를 하려니까 당분간 어쩔 수 없다고 치자고요. 할 수 없죠. 먼저 오늘은 첫 시간이라서 어, 오리엔테이어 과목 소개를 좀 먼저 할게요. 그 이제 우리가 2학기 때 15주 동안 수업을 하게 되는데 할 수 없이 이제 그 비대면 수업을 어, 먼저 지금 하게 됐어요. 이거 저기 2학년, 3학년은. 그래서 어, 어, 7주까지 이 비대면 수업을 하고 8주째 중간고사를 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러분들하고 이제 강의실에서 대면 수업을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주 15주에는 기말고사를 보고 이제 이번 학기를 끝내는 걸로 그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는 물론 이제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는 이제 강의실에서 어, 볼 거고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얼굴 처음 보는 날이 중간고사 일이 되겠네. 그때까지는 얼굴도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수업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어, 그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는 객관식으로 시험을 낼 겁니다. 객관식으로 내고 문제는 이제 기출문제에서 낼 거예요. 그 대신 5년 동안의 기출문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준비를 좀 해주시면 될 거예요. 어, 그, 그래서 이제 어디 건설 안전 과목이 어, 산업안전기사하고 건설 안전기사의 필수 과목, 그 시험 과목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 건설 안전공학은 여러분들이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과목이 아니죠.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맞춰야 되는 과목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안전공학과를 선택한 이상 산업안전기사나 보고 건설안전기사는 필수적으로 취득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뭐 대충 넘어가지 말고 좀 잘 열심히 해서 꼭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예,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래요. 자, 오늘 강의할 내용은 건설 산업과 건설 안전의 이해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건설 학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학교 이제 대학교 와서 이제 그 건설 관련된 얘기를 처음 듣는 거기 때문에 건설 산업이 뭔지 또 건설 안전이 뭔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시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첫 시간이고 해서 건설 산업과 건설 안전의 이해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강의를 할 거예요. 잘 좀 들어주시길 바래요. 자, 첫째 이제 건설의 개요. 건설의 개요. 순서는 건설의 사전적 의미와 그다음에 건설 공사,
건설공사의 종류, 이런 순서로 강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건설의 사전적 의미. 사전에 나와 있는 건설이 뭐냐? 사전에 나와 있는 건설은 건축과 토목의 총칭으로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지방 위, 땅속, 물 위 및 물속에서 만들어 세우는 것을 건설이다.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건축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집 짓는 거죠. 집, 뭐 여러 가지 집이 있죠. 뭐 병원도 있고 학교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이런 집. 그다음에 토목은 뭐 도로, 그다음에 공항, 뭐 다리, 뭐 터널 이런 것들이 전부 토목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그 건물이나 토목 이런 것들을 땅 위에, 땅 속에, 물 위에, 물 속에 만들어서 설치하는 것. 이게 건설의 사전적 의미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건설공사는 법으로 이러이러한 게 건설공사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건설산업기본법이라는 데 보면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뭐 그 밖에 명칭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다. 그리고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토목공사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로, 뭐 교량, 터널 이런 것들이고, 건축공사는 집 짓는 거, 뭐 학교, 뭐 병원, 뭐 이런 거, 아파트 뭐 이런 거. 산업설비공사는 뭐냐? 산업설비공사는 요거는 이제 공장 설비를 산업설비공사라고 해요. 그래서 요런 산업설비공사는 뭐 크게는 뭐 제철소, 뭐 자동차 공장, 뭐 그런 것들 있죠. 그다음에 정유공장 이런 것들, 이런 크게는 이런 산업설비 이런 공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뭐 적게는 뭐 조그만 공장 안에 들어가는 공장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기계 설치 공사들, 이런 것들을 이제 산업설비공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조경공사는 이제 뭐그 나무를 심고,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 이제 아파트에 조경공사를 쭉 해놨죠. 나무 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원공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경공사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시설공사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쓰레기 소각 또는 쓰레기 소각장,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부엌에서 나오는 그런 하수 뭐 이런 거, 뭐 오수 이런 하수라든가 오수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처리 시설, 이런 것들을 환경시설공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어차피 이제 뭐 이런 것들도 뭐 토목이나 건축에 이렇게 뭐 크게 얘기하면 이제 그 안에 포함은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유지 보수하는 공사,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나중에 뭐 구조물 설치, 해체 공사까지 그 안에 들어가는 기계 설비 설치하는 것까지 해서 이런 것들을 건설공사다 이렇게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규정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다만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는데, 이게 뭐냐면 전기공사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요거는 건설공사가 아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이제 넓은 의미로서는 이것도 다 건설공사에 들어가는데, 단지 법을 요 건설공사의 기본법에는 요 가나 다라 요 공사가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고, 전기공사는 전기공사법, 정보통신공사는 정보통신공사법, 소방시설공사는
시설공사업법 뭐 이런 식으로 그 법이 따로 돼 있다 보니까 이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얘기하는 건설공사에는 포함이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안전공학과다 보니까 건설안전은 주로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의 법을 많이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이런 것들도 다 건설공사에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뭐 굳이 여러분들이 이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는 뭐 이렇게 이해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이런 것들도 다 크게는 다 건설공사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공사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건설공사의 종류는 뭐 지금까지 뭐 토목, 건축 뭐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죠. 요것도 아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을 또 해놨어요. 이렇게 종합공사는 5종, 5개의 종합공사가 있다. 종합공사라는 거는 뭐 이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하는 공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그 다음에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공사업, 조경공사업 이렇게 5종으로 나눠놨어요. 이렇게 5종으로 나누는 거는 뭐냐면은 토목공사업은 아까 얘기한 대로 토목공사하고 건축공사는 건축공사를 하는 그런 업이에요. 근데 토목건축공사업이 있어. 이건 뭐냐? 이거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면허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토목공사업 면허가 있어서 이 토목공사업 면허를 취득한 회사는 토목공사업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한 회사는 건축공사업만 하게 되어 있고, 그 대신 이제 토목건축공사업을 우리가 이걸 종합건설회사라고 그러는데, 이건 토목건축을 종합적으로 다 해도 되는 공사업 면허가 있어요. 요걸 이제 토목건축공사업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산업환경공사업은 아까 얘기한 대로 플랜트. 요게 또 플랜트 공장공사를 하려면은 요 산업환경공사업 면허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조경공사, 요거는 이제 그 공원이라든가 이런 조경공사를 하려면 마찬가지로 조경공사업 면허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종합공사 5종으로 나누는 거는 면허를 크게 건설업의 건설공사의 면허를 5가지 분류로 이렇게 국가에서 이렇게 분류해 놨기 때문에 요 건설 종합공사 5종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돼요. 그러니까 뭐 이게 무슨 뭐 이렇게 나누는 게 크게 의미가 있어서 나누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문공사라고 해서 전문공사 29종으로 또 나눠놨어요. 전문공사가. 이 전문공사라는 거는 주로 이제 이 그 앞에서 설명한 이런 종합공사의 공사를 하는 그 밑에 건설회사에서 하도급을 받아서 하는 그런 공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이건 그 전문 분야의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면허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토공사업이다. 토공사는 흙을 파고 그다음에 메꾸고 하는 공사.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공사업이야. 그래서 이 공사업 면허를 취득을 하고 보면은 앞에 있던 뭐 건축, 토목공사 그런 거에 가서 토공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습식 방수공사업이다. 그러면 방수공사만 전문으로 하는 그런 공사업. 뭐 석공사는 뭐 외벽 뭐 돌공사, 그 다음에 바닥에 돌을 깐다든가 이런 돌공사업을 석공사업줄 알고 쭉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29종으로 이렇게 쭉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 우리가 아파트 공사를 한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이 29종 공사가 대부분 다 그 아파트 공사 전체 이제 토목 건축 공사업 면허를 갖고 있는 이 건설회사,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현대건설이라든가 삼성건설 뭐 이런 데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은 이런 전문공사업 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들이 들어가서
요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토공사업은 흡하고 처음에 기초 작업하면서 흡하고 메꾸고, 뭐 습식 방수공사업은 방수공사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아파트 내에서 이렇게 이런 일을 거기서 각각 자기 분야별로 전문 분야별로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29종으로 이렇게 나눠놨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나눠놨지만 지금 요 소개하는 거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산 및 사용 기준에서 별표 5 해서 요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은 여러분들이 그 안전 분야이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아까 많이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고, 그 다음에 어디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쓸 건지 요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또 마찬가지로 이 공사를 나눠놨어요. 왜 이렇게 나눠놨냐? 여기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 요거는 공사의 규모라든가 공사의 종류에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더 많이 필요한 데가 있고 또 덜 필요한 데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이건 나누는 거야. 토목, 건축 뭐 이런 식으로 안 나눠놓고 한번 보자고요. 일반 건설공사 갑 이렇게 있어요. 첫 번째 일반 건설공사 갑은 요 갑은 건축물 등의 건설공사, 도로 신설공사, 다 기타 건설공사 이렇게 돼. 이런 건설공사는 일반 건설공사 갑에 포함이 돼요. 이건 우리가 일반적인 건설공사에 다 제일 많이 포함하는 게 일반 건설공사 갑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건설공사 을이 있어요. 일반 건설공사 을은 각종 기계, 기구, 장치 등을 설치하는 공사. 이건 뭐야? 이거는 공장이라든가 뭐 이런데 그 기계 있죠. 기계 설치하고, 그 다음에 뭐 기구 이런 장치들 설치하는 공사를 을이라 그래. 이건 일반 그 다음에 뭐 주로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제철소 이런 그 공장 같은 데서 기계 설치하는 그런 공사들을 을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중건설 공사가 있어. 중건설 공사는 말 그대로 아주 중요하고 무거운 건설 공사들, 이런 걸 이제 중건설 공사다 그래요. 이건 중요하고 무거운 건설 공사니까 그만큼 사고도 많이 나겠죠. 그래서 이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이런 중건설 공사는 더 많이 책정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고제방, 댐을 신설한다든가 수력발전시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뭐 댐을 설치해야 수력발전시설을 하죠. 그 다음에 터널 시설 공사. 이거 터널 우리가 뭐 도로 터널, 그 다음에 철도 터널들이 많이 있죠. 이 터널도 굉장히 위험한 공사죠. 이게 그 터널이 이제 무너지기도 하고 그런 굉장히 위험한 공사 중에 하나가 터널 시설 공사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건설 공사라고 그런다. 그 다음에 철도 또는 궤도 신설 공사. 요거는 이제 철도 일반 철도, 그 다음에 지하철, 그 다음에 고속철, 이런 것들이 이제 철도 또는 궤도 신설 공사라 그래서 이것도 별도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수 및 기타 건설 공사에서 이거는 이제 다른 공사 분리 발주되어 시간 장소적으로 독립하여 행하는 다음의 공사다. 그래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준설, 조경, 택지조성공사, 포장공사, 이런 것들이 이제 특수공사에 들어간다. 이 준설공사라는 거는 뭐냐면은 강바닥에 이제 모래가 쌓이면 그런 거 퍼내는 거고, 그 다음에 항구, 배가 이제 대형 배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깊이가 깊어야 되겠죠. 그래서 항만해 같은 경우는 이게 물속 깊이를 깊게 하기 위해서 물속을 깊게 파내는 공사를 준설공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전기공사법에 의한 전기공사.
그다음에 정보통신공사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들은 여기에 이제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에 이렇게 나눠놨어요. 왜냐하면은 요거는 그렇게 위험한 상황, 뭐 이것도 뭐 좀 위험한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지만 그래도 다른 공사보다는 덜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좀 덜 책정을 하고 있어요. 요건 그래서 이렇게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이렇게 5가지로 건설공사를 나누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건설산업이 어떤 건지를 한번 또 우리나라 법령에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한번 또 간단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공사는 이제 건설산업기본법 2조에 용어의 정의가 있어요. 그래서 건설공사는 이런 거다.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와 있는지 한번 봅시다. 건설산업이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이렇게 됐어요. 건설산업 무슨 산업 뭐 우리가 이제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뭐 요즘엔 4차 산업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건설산업은 몇 차 산업이죠? 건설산업은 3차 산업에 이 서비스업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 건설산업 이것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1, 2, 3, 4차 산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건설산업도. 그래서 건설산업이라는 것은 건설업은 이 건설업은 공사를 하고 건설 공사를 하는 업을 건설업이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두 번째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을 건설공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건물을 짓고 뭐 도로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터널을 뚫고 이런 것들 건설공사. 이걸 건설업이라고 그래. 이런 거는 건설업을 하는 회사는 건설회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까 얘기한 그 종합건설을 하는 데는 종합건설회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전문건설 29종이었죠. 이런 데는 전문건설공사, 네, 전문건설회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건설용역업. 건설용역업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을 하는 업을 말한다. 이게 뭔 얘기냐면은 우리가 집을 지려면 아파트를 지려면은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먼저 땅이 있어야 되겠죠. 또 어디다가 지어야 되는지 땅이 여기 이 땅이 뭐 아파트를 지어도 되는 땅인지 이게 또 기초가 제대로 기초공사를 해서 튼튼한 집안인지 아닌지 이런 걸 다 조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조사를 하고 나면은 또 아파트 평수에 맞게 거기다 몇 동을 설치할 건지 이거 설계를 해야 돼요. 설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할 때 제대로 공사를 하는지 감독도 해야 되고 감리도 해야 돼요.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사업 관리라고 그래서 전체 아파트 그 사업 분양하고 뭐 입주하고 뭐 이런 것들이 하고, 그 다음에 유지 관리는 아파트 다 이제 짓고 난 뒤에 입주를 하고 난 뒤에 이제 살면서 유지 보수해야 되겠죠. 뭐 하자 보수도 해야 될 거고, 건물이 오래된 거 같은 경우는 또 보수도 해야 되겠고, 이런 것들을 유지관리라고 그러는데, 요런 것들은 직접 건설공사하는 거하고 조금 이제 분야가 다르죠. 이런 것들을 건설용역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이런 건설하고 건설용역업, 건설 관련된 일에 다 포함된 이런 모든 산업을 건설산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네 번째 건설공사는 조금 전에 여러분들하고 설명을 해드렸죠. 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있는 건설공사. 그 다음에 그러니까 건설공사는 뭐 일반적인 거 거기 제외 뭐 되는 것도 있었는데 그거 다 생각하지 말고 일반적인 건설공사는 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설공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종합공사는 종합적인 계획관리를 하면서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 그러니까 종합공사는 종합건설회사에서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관리하고 조정을 하면서 하는 게
종합공사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현대건설, 뭐 대우건설 이런 데서 하는 게 종합공사예요. 거기에 이제 아까 그 종합공사에 그 세부돼서 들어가서 전문 분야를 공사하는 걸 우리가 전문공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전문공사는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건설사업자. 건설사업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 건설업을 하는 자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아무나 뭐 이거 할 수 있냐? 반드시 이 법에 따라서 이 법이나 건설산업기본법이나 아니면 그 전기 같은 경우 전기공사법 이런 다른 법률에 따라서 내가 건설사업을 하겠다고 등록을 한 자만 건설사업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 아무나 다 건설사업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건설사업 관리란 뭐 이런 종합적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것인데 요거까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뭐 머릿속에 넣기는 좀 빡빡하고 나중에 졸업하고 이 분야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시공 책임형 건설 사업 관리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이제 뭐 CM이라고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라고 또 하는데 뭐 이런 게 있다만 지금 이해를 하시고, 그 대신 10번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발주자. 그러니까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 건설사업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법에 따라서 등록을 하고 건설공사를 하는 자를 건설사업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발주자는 그 건설사업자에게 이 공사 좀 해줘 하고 도급을 하는 자를 발주자. 그러니까 건축주를 발주자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이다 그러면 개인 건물 짓는다 그러면 건축주가 발주자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관공사다 그러면은 이제 관이 발주자가 되겠죠. 시청에서 발주한 거다 그러면 시청이 발주자가 되는 거고, 학교를 짓는 공사다 그러면은 뭐 교육청이 발주자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발주자라고도 하고 이제 발주청이라고 하기도 해요. 이거는 이제 관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는 건설 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건축주가 건설 사업자에게 이렇게 도급을 줬어요. 도급을 주니까 건설 사업자는 종합건설을 하는 자를 이제 건설 사업자다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예를 들 때, 이런 건설 사업자는 또 다시 전문 분야 전문 분야 건설 사업자들한테 또 나눠서 하도급을 줘요. 그럼 이게 도급을 주니까 건설 사업자도 발주자냐? 그건 아니다 이 얘기예요. 이건 반드시 건축주만 발주자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뭐 도급 뭐 이렇게 나왔죠. 도급, 하도급, 수급인 이렇게 나왔는데, 도급은 이제 원도급, 하도급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원도급은 이제 아까 얘기한 건축주가 건설회사, 종합건설회사한테 뭐 얼마에 이 건물을 지어줘 하고 약정을 하고 이제 건설공사를 완성할 걸 약정하고 그 공사에 대해서 대가, 그러니까 돈을 주겠다고 약정하는 계약을 우리가 도급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하도급은 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부로 하면은 이거 이제 특별한 공정만 전부고 나머지는 다 일부만 하게 돼 있어요 법으로. 그 일부를 다시 전문 분야 업체들한테 나눠서 공사를 이렇게 주는 것을 우리가 하도급이라고 해요. 뭐 하도급 비리 뭐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고 그러죠. 뭐 이런 걸 하도급이라고 그러고, 수급인이라는 거는 이건 사람을 얘기해요. 도급은 이제 뭐 공사를 이제 주는 그런 계약을 도급이라고 그러고, 수급인은 도급 받은 사람을 수급인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도급 받은 사람은 하수급인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건설기술인. 건설기술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이나 기능을 가졌다고 인정된 사람. 여러분들이 건설 뭐 회사에 다닌다고 다 건설 기술인이 아니고 관계 법령에 따라서, 관계 법령이라는 거는 우리가 건설기술진흥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이 법에 따라서 건설 기술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즉 인정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초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특급 기술자, 이렇게 인정을 받은 사람들을 건설 기술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어디서 오느냐면은 건설기술인협회라고 저 강남에 가면은 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 건설기술인협회에다가 그 건설기술인 경력도 관리하고 이런 일을 하라고 위임을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기사 자격증을 따서 그다음에 이제 건설회사에 뭐 취업을 하고 하면은 반드시 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야 거기서 건설기술협회에서 초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이런 등급을 매겨줘요. 이게 이렇게 등급을 매겨준 사람만 건설기술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 건설 산업은 이 다른 산업하고 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그 2차 뭐 제조업이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이런 거하고는 좀 틀려요. 건설 산업은. 건설 산업은 이 특징이 있는데, 이건 이제 3차 산업이면 아까 3차 산업이라고 얘기했어요. 서비스업이라고. 그 다음에 국가기관 산업이에요. 즉 국가기관 산업이라는 것은 국가가 발전하고 국가가 꼭 필요한 그런 산업이라는 얘기야. 어떤 산업이냐? 그게 도로도 놔야 되고 터널도 뚫어야 되고 뭐 교량도 놔야 되고, 우리가 또 일을 하기 위해서 건물도 지어야 되고, 병원 뭐 국민의 지금 요새 코로나도 뭐 있지만 국민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병원도 지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국가기관 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건설 산업은 국가기관 산업, 기관 산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또 해야 되고 또 유지 보수도 해야 되는 그런 산업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 경기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물론 이제 경기가 좋고 나쁘고의 영향을 좀 받긴 하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산업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의식주 중 주거에 해당하는 거. 뭐 일단 건물은 뭐 일단 사람이 살려면 집이 있어야 되죠. 집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물론 그 노숙자도 뭐 이렇게 있지만, 이것도 반드시 그 노숙자도 뭔가 비를 피우고 뭐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공간은 필요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반드시 생존을 하려면 필요한 집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필요한, 아주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산업이다.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동차라든가 뭐 일반 공장에서 생산하는 거는 뭐 대량 생산을 하죠. 한꺼번에 뭐 몇십 개, 몇백 개, 몇천 개씩. 근데 이거는 이 건설은 이거는 대량 생산하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한 때, 그러니까 이제 주문 생산이에요. 그러니까 건축주가 발주자가 지금 뭐 이렇게 병원이 필요해서 어디에 병원이 필요해, 병상은 몇 병상 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건설회사한테 주문해서 생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아파트도 아파트 입주자가 물론 이제 뭐 건설회사에서 미리 이렇게 좀 설계를 해놓고 이렇게 뭐그 이렇게 질 거니까 사가라, 분양을 해가라,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것도 분양자가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렇게 허락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주문 생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이런 주문 생산이다. 그 다음에 또 최종 생산품의 규모와 내용이 거대하고 복잡해서 아주 시공법이 다양하다. 뭐 건물 짓는 방법이 여러 가지 다양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교량, 터널, 모든 것들이 아주 시공법이 아주 다양해요. 이 건설 그 공사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건설 자재, 건설 인력 등 다양한 자재,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어 타 산업에 비해 생산 고용 유발 효과와 부가가치가 높아 경기 활성화 대책이 효과적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파트를 하나 한 단지를 진다고 우리가 가정을 할 때 거기에 그 장비가 장고 하려면은 땅도 파야 되고, 그러면 땅도 파야 되니까 뭐 포크레인이라든가 이런 건설 장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건설 인력이 뭐 엄청 많이 들어가요. 또 자재도 마찬가지야. 자재 뭐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그 다음에 철근, 그 다음에 마감 자재, 공장 마감 자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를 생산을 해는 이걸 많이 사용함으로써 건설 자재를 생산하는 제조업이 또 활성화가 돼요. 그 다음에 뭐 취업이 많이 들죠. 건설 인력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다른 산업에 비해서 아주 이 생산 고용 효과가 높아갖고 우리가 경기 활성화 대책을 얘기할 때 우리가 경기가 좀 다운된다든가 경기가 뭐 안 좋다든가 하면은 일부러 국가에서 이런 건설 산업을 아주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요. 예를 들어 다리 뭐 미리 이제 뭐 도로공사든가 그다음에 건물 질 거를 뭐 천천히 지어도 되는 거를 빨리 짓는 거야. 그다음에 아파트도 더 많이 짓도록 그렇게 정책을 그렇게 하고 그래서 경기가 이제 활성화되고 뭐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거 첫 번째는 거의 대부분이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그렇죠. 야외에서 다 이루어지죠. 야외에서 이루어지니까 비 오는 날도 작업이 안 되고, 뭐 지금처럼 뭐 태풍이 온다든가 이런 경우에도 작업이 안 되고, 기후 환경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또 이 기후 환경에 따라서 안전 근로자들한테 위험한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기도 그래요. 어, 비 오는 날 전기 뭐 용접을 한다든가 하다가는 감전 우려도 있고, 또 눈 왔을 때 뭐 높은 곳에 작업을 하다가 미끄러져서 추락 위험도 있고, 그래서 기후 환경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이 건설 산업이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육체 노동 직업적인 산업에서 모두가 기피하는 산업이죠. 그래서 우리가 3D 업종 산업이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3D 업종 산업이다. 그러다 보니까 내국인들, 국내 내국인들은 지금 많이 이 일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건설 산업에 대부분 외국인이 들어와서 종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저기 육체적인 일을 하는 데는 그다음에 이제 고수 작업 등 위험 요인이 타 산업이 월등히 많아서 산업재해가 많은 산업이 또 이게 이제 건설 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재해율이 다른 산업보다 훨씬 많아요. 건설 산업이. 그다음에 하도급 형태로 유지되어 고용이 불안정하고 품질 관리가 어렵다. 이게 이제 건설회사가 우리가 수주를 한다고 하죠. 공사를 수주를 한다 그러는데 이 수주를 못하면은 일이 없는 거야. 일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하도급 업체한테 일을 줘야 되는데 하도급 업체한테 일을 못 주니까 하도급 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들은 일이 없으니까 놀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고용이 불안정하죠. 이 사람들은 하루 일당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일반 근로자들은 그러니까 이제 일이 있을 때는 또 있고 없을 때는 없고 하다 보니까 고용이 불안정하죠. 그리고 품질 관리가 여러 품질 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게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 많이 바뀌어요. 하도 그 밑에 있는 근로자들이 그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고 왔다 갔다 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품질 관리가 어렵다. 건설 산업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건설 산업의 라이프 사이클 및 적용 관련법을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는 있는데 건설 산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먼저 기획 단계. 건설사 기획은 이제 아파트를 지어야 되겠다. 아니면 뭐 학교를 지어야 되겠다. 뭐 필요성이 나오겠죠. 그때 이제 기획을 하는 거야. 아파트는 어디다 짓고 몇 세대를 짓고 아니면 학교는 뭐 초등학교냐 뭐 고등학교냐 이런 식으로 기획을 해서 이제 그게 기획이 되면은 뭐 이제 위치 공사할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결정이 되고 그러면 이제 설계를 하죠. 뭐 건축 설계 사무소 내지는 이제 엔지니어링 이런 설계 사무소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설계를 해요. 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건설회사한테 일을 맡겨야 되겠죠. 건설회사한테 일을 맡기게 되면 이제 여기 입찰하고 계약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건설회사를 선정하는 방법이 이제 입찰 단계라고 그래요. 그걸 그래서 이걸 이제 국가계약법이라든가 계약법에 따라서 계약을 하게 되고 근데 계약이 다 끝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현대건설이 에서 공사하기로 약정을 했다. 그럼 이제 착공을 해야 되겠죠. 그건 현대건설에서 그럼 착공을 할 때 건설산업기본법이라든가 건설기술진흥법 그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뭐 허라는 요구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 요구 사항대로 이제 그 시공사에서 미리 준비를 해서 착공을 하게 되고 또 이제 건물을 이제 공사를 이제 쭉 진행을 해요. 공사를 진행하면서는 이제 여기 이제 건설산업기본법, 그다음에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환경관련법에 이제 거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대로 이제 시공을 하게 되죠. 요런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사가 다 끝나면 이제 준공을 하죠. 준공을 해서 입주를 이제 하고 건축주한테 우리가 이제 넘겨주는 단계인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대로 이제 준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핸드오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살면서 유지 관리를 하게 되는데 유지 관리를 이제 하면서 마찬가지 여기 이제 시설안전특별법이 더 추가로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 그다음에 이제 건물 이제 오래 한 뭐 4, 50년 썼어. 쓰면 어떻게 돼? 건물이 다 노후화됐지. 노후화되면 새로 이제 또 재건축을 해야 되겠죠. 재건축할 때도 철거를 하게 돼요. 철거를 하고 거기에 이제 다시 새로 또 아까 같은 그런 그 단계를 거쳐서 또 다시 이제 건설 공사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돼요. 이게 이제 라이프 사이클이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건설 공사는 이제 진행되는 순서. 우리가 이제 건설 공사는 이제 진행되는 순서이겠죠. 먼저 이제 땅이 이렇게 있으면은 거기다 건물을 짓기 위해서 정리를 해야 되죠. 뭐 나무가 있으면은 뭐 벌목도 해야 되겠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토공사는 뭐냐? 토공사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 평평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토공사라고 그래요. 평평하게 만드는 걸. 이제 뭐 산에다 짓는다든가 할 때는 산을 깎아야 되겠죠. 산을 깎고 또 메꿀 땐 메꾸고 뭐 이런 공사를 토공사라고 그러고 토공사가 끝났어. 근데 이제 거기다 건물을 직접 지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그 메꾼 땅이야 보니까 메꾼 땅에다가 거기다 뭐 기초를 바로 안 치면은 건물이 무너지겠죠. 기초가 약해서. 그러니까 집안 개량을 해야 돼요. 집안 개량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정을 해야 되는데 지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다지는 걸 이렇게 뭐 기초가 딱딱하게끔 다지는 걸 우리가 지정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지정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지하실이 있는 데는 이제 지하실 설치하기 위해서 땅을 파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초를 안 치기 위해서 또 땅을 이제 파고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흙막이 공사하고 이제 터파기라 그래요. 그런 거를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끝나면은 이제 기초 공사를 하는데 기초 공사를 할 때는 뭐 철근 콘크리트 뭐로 이제 기초를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집안이 약한 데서는 우리가 이제 그 콘크리트 파일이라 해서 말뚝을 박아서 그 위에다가 철근 콘크리트로 기초를 설치를 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초 공사라 그래. 그 다음에 이제 기초 공사가 되면은
이제 뭐 구조물 공사를 하죠. 뭐 철근 콘크리트라든가 그다음에 철골로 구조물 뼈대 공사라 그래. 뼈대를 만들고 그다음에 뼈대가 다 되면은 이제 마감 공사를 해요. 마감 공사는 뭐 창문을 설치하고 한다든가 그다음에 뭐 천정을 설치하고 뭐 전기도 설치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마감 공사에 들어가죠. 여기 이제 전기 기계 소방 정보통신공사 여기 또 있네. 그래서 전기 전등을 단다든가 콘센트를 설치한다든가 그다음에 기계는 이제 뭐 화장실 물이 나오게 한다든가 물탱크도 설치하고 뭐 펌프도 설치하고 이런 것들. 소방도 마찬가지로 뭐 스프링클러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들. 뭐 정보통신은 우리가 전화 통신 뭐 이런 것들을 정보통신이라고 그러죠. TV 이런 것들도 이제 이런 것들을 공사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에 이제 조경공사, 나무도 심고, 그 다음에 뭐 어린이 놀이터도 만들고, 뭐 이런 것들 조경공사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대토목공사는 하수관, 뭐 비 오면 물이 빠져야 되겠죠. 뭐 하수관도 관로도 설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단지 내부 도로 포장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대 토목공사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끝나야 준공이 되는 거예요. 자, 건설 산업하고 건설 공사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이제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은 건설 안전이 그럼 뭐냐? 건설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아보고 넘어갑시다. 자, 안전의 사전적 정의를 한번 또 알아보죠. 안전은 위험하지 않은 상태, 즉 마음과 몸이 편안한 상태를 안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안전행정부에서 이렇게 정의해 놓은 거예요. 이게 위험하지 않은 상태, 마음과 몸이 편안한 상태가 안전이다. 즉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행동이나 습관, 환경을 사고로부터 예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상태다. 요거를 이제 안전한 상태다. 요걸 안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하버드 대학의 로렌스 교수라는 사람이 안전이란 허용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 위험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이걸 소개를 하냐면은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텐데 위험성 평가라는 거는 얼마나 위험한지를 평가하는 거를 요거를 수치로 나타내는 거를 위험성 평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위험성 평가를 해서 수치로 예를 들어서 뭐 수치로 나타내니까 뭐 1부터 0, 뭐 10이다. 그럼 아주 안전한 상태를 우리가 1이라고 할 때 아주 불안전한 상태를 10이다. 그럼 우리가 우리가 허용 한도라는 걸 정해요. 그러면 위험성 평가를 해서 수치가 한 4 정도 나왔어. 4 정도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위험한 상태에 들어가요? 아니면 좀 덜 위험한 상태에 들어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야. 아마 좀 덜 위험하겠다. 10이 아주 많이 위험한 상태라고 하면. 그러면, 여기 덜 위험한 상태면은 우리가 그거를 이제, 개선 조치를 안 해도, 사람들이 다칠 확률이 적다. 이런 상태다. 그러면 그건 그냥 굳이 돈 안 들이고 그냥 놔둬도 되겠죠. 그게 뭐 완전히 안전한 상태는 아니지만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그런 상태 이런 거를 이제 허용 한도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허용 한도를 초과했다는 거는 뭐 4가 허용 한도인데 그러니까 그걸 초과해서 뭐 5라든가 6이 되면 그때는 이제 위험하다 이거죠. 대신 그 4 이하는 우리가 안전한 상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허용 한도를 초과하지 않은 것은 아는 상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건설 안전. 그러면 건설공사의 안전은 건설공사의 안전은 뭐 결국 뭐 말 그대로 건설공사하는 동안에
편안한 상태, 안전한 상태를 건설공사의 안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건설 기획 단계부터 준공 이후 시설물이 수명을 다해 철거할 때까지 건설공사 분야 전반에 걸쳐서 안전한 상태가 우리가 건설공사의 안전이라고 얘기한다. 건설공사의 안전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건 공사할 때뿐만이 아니고 유지보수할 때도 우리가 건설공사 유지보수 공사할 때도 마찬가지. 그때 안전도 우리가 건설 안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 이제 그 시설물 안전이 있는데, 시설물 안전이라는 거는 요건 이제 그 건물을 우리가 사용을 하면서 준공 이후 유지관리 단계에서 수명을 늘리고 사용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상태를 유지하는 게 우리가 시설물 안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이라고 해서 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여기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 그 예전에 1993년도 요쯤에 삼풍백화점이 붕괴된 사고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성수대교가 그 붕괴된 사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건물을 준공 다 해서 다 잘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건물이 잘못돼서 무너져 버린 거야. 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다 피해를 입겠죠. 그러니까 이런 시설물, 그러니까 공사하는 중간이 아니고 이런 시설물이 수명이라든가 아니면 이게 잘못돼서 이게 제대로 사용을 잘못해서 이게 막그 잘못 뭐 헐고 막 이렇게 돼서 붕괴 위험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죠. 그래서 이 건설 안전에는 이런 시설물 안전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건설공사의 이제 건설공사가 아주 그 위험 요인이 아주 많다고 했어요. 그 어떤 불안전 요인이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물론 이거 말고도 엄청 많이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보고 갑시다. 이 건설공사는 재 형태가 아주 다양해요. 뭐 추락, 낙하, 비대 뭐 이런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고, 그 다음에 상해 정도가 중대. 이게 뭐 거의 뭐 사고 났다 하면 중상 아니면 사망이야. 건설공사는 뭐 높은 데로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선행공정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여기 선행공정이라는 거는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골조가 끝나면 그 마감공정이 그 뒤에 또 따라 들어가요. 마감공정 하면서 전기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이 준공할 때까지 여러 공정들이 이제 순서대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 앞선 공정이 안전하게 해놨느냐 안 해놨느냐에 따라서 많이 영향을 받아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고용의 형태가 불안정해서 근로자들이 안전에 대한 인식을. 그러니까 이제 이 고용의 형태가 하루 와서 하루 일하고 하루 일당 받아가는 사람이니까 이 근로자들이 내가 안전하게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빨리 하고 빨리 돈 받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하다. 그리고 이 하도급 형태로 이루어져서 안전에 대한 투자가 부실하고 품질 관리가 부실하다. 무슨 얘기냐? 이 원도급하고 하도급 형태로 이제 형태로 이루어지니까 그 분야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 돈을 얼마를 줄 테니까 너 이거 해. 그러니까 안전에 대해서 돈을 집어넣으면 자기 남는 게 없다 보니까 안전에 대해서는 투자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 관리도 안 되고 또 품질 관리도 제대로 안 하고, 제대로 품질을 내기 위해서는 돈이 들어가니까 이제 그런 요인들이, 불안전 요인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정이 아주 다양하고 공정 간 소통 부재로 이에 따른 불안전한 요소가 다양하다. 공정이 아까 29개 전문 분야가 있다 그랬어요. 서로 따로따로 다르니까 소통이 또 부재하지. 그래서 그런 이에 따라서 불안전 요소가 많고, 아까 얘기했듯이 야외 작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기후, 지형, 지질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거기에 따른 또 위험 요인이 또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런 그 불안전한 요인들이 건설공사에는 다른 산업에 비해서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법적으로 건설공사 특히 안전관리를 하도록 법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자, 한번 봅시다.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서 건설기술진흥법 62조에 건설 사업자와 주택건설 등록업자는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건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이 안전에 관련된 이런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을 해서 미리 승인을 받아라 이거야. 법으로 이렇게 딱 정해놨어요. 이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7에 7이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기준이야. 안전관리 수립 기준이 이렇게 법으로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자,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 지침에 이제 이렇게 법으로 정의되어 있어요. 이건 이제 국토교통부 고시에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1조 목적부터 이건 뭐 이제 목적이 뭐 결국은 품질하고 안전관리를 확보해야 된다 이런 목적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건설 참여자의 안전관리 업무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발주자의 안전관리 업무. 발주자는 뭐라 그랬죠? 건축주가 발주자라 그랬죠. 발주자는 안전관리 업무를 이런 일을 해라. 이렇게 규정을 해놔버렸어요. 그래서 사업관리 단계, 사업관리 단계 발주자는 안전관리 참여자의 업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총괄을 하고, 그 다음에 설계할 때는 설계에서의 안전 업무가 제대로 설계에 반영이 됐는지 이것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설계를 시행할 때, 그 다음에 설계 완료 시 일일이 다 확인을 하라고 이렇게 고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공사 발주 단계, 그 다음에 공사를 실시할 때는 건설업체가 안전관리비를 사용 기준에 맞게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이렇게 또 그 안전관리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또 이 발주자, 발주자도 이제 관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사가 다 끝났어. 공사가 다 끝나면은 제대로 안전관리를 했는지 그동안 요 문서를 받아서 보관을 하도록 그렇게 아예 규정이 돼 있다. 그 다음에 설계자의 안전관리 업무도 이렇게 설계자도 그렇게 발주 단계, 그 다음에 시행 단계에 설계의 안전관리 업무를 다 포함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설계 완료 단계에도 이렇게 발주자한테 설계 도서를 줄 때 제대로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시공자의 안전관리 업무. 시공자는 더 말할 거 없죠. 건설을 직접 시공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시공자는 착공 전에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이거 누구한테 주라고 그랬어요? 이건 발주자한테 제출하고 관공서에도 제출을 해야 돼요. 이거 안전관리 계획을. 그래서 이건 또 발주자한테 관공서한테 제출해서 승인 받고 항상 작업 현장에 비치하고 그대로 요 안전관리 계획대로 시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가설 구조물 같은 경우는 적합한 기술사의 확인을 받으라. 그러니까 전문가 이제 구조기술사가 이제 주로 하는 일인데 이런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서 제대로 해라. 마음대로 함부로 하지 말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전관리비. 돈도 안전에 관련돼서 제대로 꼭 필요한 안전에만 쓰고 이렇게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또 반드시 관련 기관 및 발주자한테 즉시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전점검. 안전점검은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안전점검도 주기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체 안전점검은 공사 기간 동안 매일 공정별로 이렇게 실시를 하고 건설회사는 그 다음에 정기 안전점검은 별표일 정기 안전점검 실시 시기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정기 안전점검은 보통 이제 터파기 끝나고 난 뒤에
그다음에 뭐 골조공사 끝나고 난 뒤에 해서 공사 규모에 따라서 보통 뭐 4번 내지 5번 뭐 이렇게 정기 안전 점검을 법적으로 아예 이렇게 하도록 못을 박아놨어요. 그래서 그 서류까지 다 갖춰놓고 있어야 돼. 그리고 정밀 안전 점검. 정기 안전 점검 결과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 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실시. 그러니까 정기 안전 점검을 했더니 뭔가 좀 결함이 많이 발견이 됐어. 그랬을 때는 정밀 안전 점검을 실시를 해라. 이제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기 점검. 초기 점검은 이제 초기 점검이라는 거는 건설공사를 이제 준공이 다 이제 준공하기 전에 이제 준공하기 전에 그러니까 건축주한테 건물을 넘겨주기 전에 전에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점검을 해서 요거는 일종 시설물이냐 이종 시설물이냐 뭐 그 여부에 따라서 시설물 안전관리공단에 제출을 해서 요거 이제 살면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그게 이제 변화 상태를 보는 거예요. 5년 후에 점검을 했더니 초기 점검할 때는 괜찮았는데 5년 후에 뭐 균열이 갔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 상태를 보기 위해서 하고 이런 이제 초기 점검이 있고, 그다음에 공사 재개 전 안전 점검이 있어요. 공사 재개 전 안전 점검이라는 거는 공사를 하다가 뭐 무슨 이유가 됐든 돈이 없어서 그랬던 무슨 이유가 됐든 중단을 했어. 중단을 했다가 이제 다시 이제 재개를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중단된 기간이 1년 이상 방치돼 있을 때는 공사하기 전에 또 점검을 해서 이상이 없을 경우만 그대로 다시 공사 재개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이상 있는 부분을 뭐 고친다든가 보수한다든가 하고 난 다음에 공사를 재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 지침에 다 나와 있는 것들이고, 그래서 건설공사 안전 점검을 해서 시공자는 종합 보고서를 만들어서 작성을 해서 발주자한테 제출을 하고, 발주자는 아까 얘기했죠. 일종 시설물이냐 이종 시설물이냐에 따라서 공단에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공단에서는 이런 그 종합 보고서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살고 있는 아파트도 보통 3년 한 번, 뭐 4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점검을 해요. 그래서 공단에다 제출을 해요.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이렇게 해서 이 건물 아파트가 제대로 사람이 살 수 있는지 없는지, 지금 해서 이게 한 40년, 50년 뒤면 많이 노후화되겠죠. 이제 그때 가서는 이제 정밀안전 진단을 해서 헐고 새로 자라든가 뭐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안전 점검이라고 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안전관리 계획 수립 기준. 안전관리 계획을 하라고 그랬죠, 건설회사는. 그래서 안전관리 계획 수립 기준이 있어서 여기 시행규칙 별표 58조에 별표 7에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자고. 안전관리 계획. 여기에 이제 건설공사의 개요가 들어가요. 안전관리 계획에는. 그래서 건설공사의 개요에서 건설공 위치, 공사 개요, 그다음에 공정표, 설계 도서들이 이제 거기다 이제 들어가 줘야 되고, 그다음에 안전관리 조직에서 건설 현장 소장 밑으로 각 직원들 아니면 하도급 업체 직원들까지 해서 조직을 이렇게 그 현장만의 조직을 이렇게 만들고, 각각 조직원들이 안전관리에 대한 임무를 거기에 이제 규정을 지어서 그 임무대로 안전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전관리 조직이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이제 공종별 안전점검 계획에서 아까 이제 안전점검을 점검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자체 안전점검이라든가 정기 안전점검. 요거는 이제 안전점검 계획에서 자체 안전점검은 매일 하루에 한 번씩 하고, 정기 안전점검은 언제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또 정기 안전점검을 하고, 이렇게 그 현장에 맞게끔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안전관리 계획에 포함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이제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에서 공사장 주변, 공사 중 이제 지하 매설물 같은 경우 이제 지하 매설물이 전기라든가 아니면 뭐 상수도, 그다음에 가스관 이런 것들이 이제 공사 현장 주변으로 매설돼 있을 때 그런 것들이 이제 손상을 입으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호할 건지, 또 어떻게 점검할 건지, 이런 이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도 이제 여기에 안전관리 계획에 포함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통행 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소통 계획. 이거는 이제 공사 현장 주변으로 이제 도로가 있을 경우, 도로가 이제 일반 도로가 있을 경우, 보통 여러분들 교통, 차를 타고 하다 보면은, 뭐, 공사 현장 같은 경우, 야간에 공사하고 그럴 때 보면은, 거기에 차들 잘 보이라고 경광도 켜고,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죠. 교통안전시설물들 많이 설치하는 거 봤죠. 이런 것들이 또 여기에 포함이 돼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그래서 건설 현장은 안전관리비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안전관리에만 돈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이 안전관리비에 얼마를 할 건지, 그 다음에 어디에 쓸 건지들이 이제 다 또 계획이 세워서 여기 안전관리 계획에 포함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안전교육은 법적으로 안전교육은 그 한 달에 한 번 정기 안전 교육을 하고, 특별 안전 교육을 언제 하고, 이 법적으로 안전 교육을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법적인 교육하고, 그 다음에 그 현장만의 특별 안전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계획을 세워서 여기 안전관리 계획에 포함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막상 사고가 났어. 이렇게 비상 상태야. 아니면 이제 화재가 발생했어. 그 다음에 아니면 태풍이 와. 이럴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또 각 안전관리 조직의 조직원들이 비상연락망을 어떻게 해서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동원하고, 그 다음에 근로자들을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포함이 돼줘야 돼요. 안전관리 계획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전관리 업무를 이제 건설 현장에 나가서 안전관리 업무를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이제 계획을 세워서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대상 시설물별 세부 안전관리 계획이 있어요. 안전관리 계획서에 이제 요 두 번째 대상 시설물별 세부 안전 계획이 들어가요. 대상 시설물별이라는 거는 이제 공사별, 대상 공사별로 이제 가설공사에는 이런 것들에 포함이 돼야 돼. 상세 도면이라든가 안전 시공 절차, 그다음에 안전 점검표, 계산서 이런 것들. 그다음에 굴착공사는 이제 땅 파는 공사죠. 발파공사는 이제 암을 폭약으로 발파하는 공사를 이제 우리가 발파공사라고 해. 이런 굴착공사, 발파공사에 대한 안전계획 이런 것도 여기에 이제 별도로 여기에 맞춰서 또 들어가줘야 되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공사. 콘크리트는 이제 거푸집, 철근 콘크리트, 철근 다 포함이 되죠. 그래서 거푸집, 통발이, 그 다음에 철근 이런 것들에 대한 안전 시공,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여기에 들어가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강구조물. 이걸 이제 강구조물이라는 거는 철골. 우리가 이제 철골 구조물을 강구조물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강구조물 공사에 대한 이런 상세도, 그 다음에 안전조치사항, 안전시공절차 이런 것들이 또 여기에 포함이 돼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토 및 절토. 성토는 흙을 메꾸는 거고, 그 다음에 절토는 흙을 깎는 거를 우리가 절토라고 그래요. 합해서 이거 토공사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이런 것들에도 이제 이런 시공 절차, 이런 주의사항들이 안전관리 계획에 들어가줘야 되고, 그 다음에 해체공사. 특히 요즘에 해체공사 건물 다 노후화돼서 새로 건물을 지을 때
해체 공사하다가 사고가 많이 나죠. 뭐 지나가던 뭐 사람한테 건물 해체한 건물이 넘어가서 뭐 사망 사고를 일으킨다든가 아니면 근로자한테 근로자들이 근로자한테 해체된 구조물이 넘어가서 근로자가 사고를 일으킨다든가 굉장히 해체공사 같은 경우는 아주 많이 위험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해체공사 뭐 하나하나 해체 순서, 안전시설, 안전조치 등에 관한 것들이 잘 들어가 줘야 돼요. 해체공사는. 그 다음에 건축설비공사. 건축설비공사라는 거는 전기설비, 기계설비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설비공사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뭐 소방 설비도 들어갈 수가 있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완전 시공 절차라든가 주의사항들이 안전관리 계획에 별도로 다 들어가줘야 되고 자 이렇게 해서 대상 시설 분류 세부 안전관리 계획까지 이 안전관리 계획에 다 포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마찬가지로 이제 안전 법규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가 이쪽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또 다음 시간에 얘기하기로 하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건설의 개요, 건설의 사전적 의미와 건설의 범위, 그리고 건설공사의 종류, 그 다음에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분류하고 있는 분류 기준,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건설 산업을 좀 이해했죠. 그래서 건설 산업이 타 산업과 다른 점과 그 다음에 얼마나 위험한 산업인가, 경기를 부양하는 데 효과적인 산업인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관련 용어, 건설 산업의 특성, 그리고 건설공사의 공정 순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건설 안전의 개요, 그 다음에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그리고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기준, 법에 나와 있는 기준에 대해서 쭉 알아봤어요.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이 이 건설 안전을 주로 이제 이해하는 데 포커스를 두고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뭐 사실 이번 시간에는 시험 문제에 그렇게 나오거나 많이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는 사항들인데 이걸 모르면은 그 다음 진도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그 숙지를 좀 해두고 다음 시간부터 그 진도 나가는데 잘 맞춰서 해주길 바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고생했고 다음 시간에 또 물론 뭐 같이 대면은 아니지만 다음 시간에 비대면으로라도 여러분들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기로 해요. 수고를 했어요.